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시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지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시 연관 혹은 도구 연관이 무엇인지 계속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11쪽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용제자가 일상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용제자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배시 속에서 발견된 지시 연관이 부서짐을 의미한다. 그때 배시는 공허 속에 빠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거기 없는 것이 무엇을 위해 또 무엇과 함께 용제적으로 있었던가를 안다. 여기에서 다시 환경세계가 자기를 고지한다. 제가 일전에 초기에 했던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적으로 가까운 것일수록 존재론적으로는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용제성, 즉 현저성, 강요성, 반발성 등 지시가 방해받는다, 지시 연관의 부서짐, 이런 것들이 존재적으로 가까운 것일수록 존재론적으로는 멀다라고 하는 그 명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경을 우리가 잘 쓰고 있을 때 이때는 존재적으로 가깝겠죠. 그러나 안경에 대한 의미, 안경의 용도, 안경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안경을 잘 쓰고 있을 때는 존재적으로는 가깝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먼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데거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용제자를 우리가 잘 주의하지 않았다, 관찰하지 않았다,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즉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것의 용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 용제성이 사라졌을 때,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저 도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과 함께 용제적으로 있었던가, 어떤 쓸모 있음에, 유용성에, 편리함에 있었던가를 드디어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 연관이 부서질 때 존재적으로 멀어져야 존재론적으로는 가까운가 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경세계도 우리에게 드디어 자신을 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지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세계, 우리에게 친숙한 바로 그곳, 우리의 일상성,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이 깨지게 될 때, 우리의 일상에서 균열이 생길 때 더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 의미를 알게 된다 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할 것 같네요. 그렇게 밝혀져 오는 것은 그 자체 다른 용제자들 중에 한 용제자가 아니고, 더구나 소위 용제적 도구의 기초가 된다는 전제자는 정령코 아니다. 그것, 환경세계는 모든 확인과 고찰 앞에 거기에 존재한다. 그것은 배시가 언제나 존재자에만 향하는 한 배시로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배시에게는 그때마다 이미 계시되어 있다. 계시한다와 계시성은 이하에서는 수로적으로 사용될 것이로되, 그것은 문을 열어 보인다는, 즉 계명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시한다는 것은 추론에 의해 간접적으로 얻는다든가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도구의 용제성, 무엇을 위해서 무엇과 함께 있는다 라는 것을 통해 드디어 환경세계가 우리에게 고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여기서 말하는 환경세계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은 아주 적절한 곳에 적절한 용법에 비추어서 적절하게 잘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예를 들어 우리의 집 안방에는 잠을 자거나 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침대나 가구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주방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그것을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가구나 기구들이 적절하게 있고요. 거실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구성원이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공간으로 적절하게 물건들과 가구들과 제품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필요한 물건이 그곳에 없을 때, 현저해질 때, 지시연관이 부서지고 무너질 때가 되면은요, 그걸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린 안경 옆에 안경집이 있었다. 안경이 놓여진 어떤 책상이 있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안경이란 사람의 시력을 보정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쓸모있는 도구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세계라는 것은 그 물건을 발견하기 이전에 있던 그 어떤 곳입니다. 안경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차키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여기 있던 의자가 어디 있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장소, 그게 바로 환경세계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배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요, 일종의 계명성과 같다고 하이데거가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죠? 문을 열고 나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문을 열면 저 밖의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직접 보기 전에는 뭐예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열므로써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낯선 곳입니까? 전혀 생소한 곳이에요? 아니겠죠. 우리가 설령 이사를 가서 처음 그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문을 열었을 때는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옆에 있는 업자가 중개인이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게 거실이군요. 이게 주방이군요. 이건 안방이군요. 이건 화장실이군요. 라고 안다니까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적재적소하게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고 그것들이 잘 유지되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젖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건 딱 보면 압니다. 저 방의 크기나 공간의 구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추론해서 알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파악해서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집에 갔어도 이곳이 어디인지 한 번에 확 알 수 있는 것처럼 환경세계는 우리가 한 번에 확 알 수 있도록 잘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가 용제자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즉 위와 같은 해석된 배려의 새 양상에서 세계가 밝혀져 오는 것과 용제자의 탈세계화와 함께 행해져서 그 결과 용제자에게서 한갓된 전제적 존재자가 출현한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 환경세계에 대한 일상적 배려 속에서 용제적 도구를 그 즉자 존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속에 배시가 몰두하는 지시와 지시 전체성이 배시에 대해서도 더구나 비배시적 주제적 파악에 대해서도 끝내 비주제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세계가 자기를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제자가 그 비현저성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용제자의 직자 존재의 현상적 구조가 구성된다. 세계가 용제자로부터 성립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용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세계다.
바로 이 말이 세계는 용제자로부터 성립한다라는 이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쪽을 보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5가지 감각 자료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화제거리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념적인 것, 사상적인 것도 다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존재 사실만 가지고 사물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상태와 함께 파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처럼 단순하게 사물들이 놓여 있는 것, 이것을 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저성, 강요성, 반발성을 통해서 단순하게 사물이 놓여 있는 것으로 구성된 세계를 살지 않는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 단순히 사물이 짠하고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있기 전부터 저기에 저 사물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제대로 만나려면,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현저성에서, 강요성에서, 반발성에서 보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딱히 많이 고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물건을 사용할 때가 가장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라고 하면서 쓱 나도 모르게 냄비를 들고 물을 틀어서 가스레인지에 올려 물을 팔팔 끓이는 행동. 이 행동이 가장 있는 그대로 사물들을 만나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처럼 환경세계는요, 우리에게 자꾸 저 현저성, 물건이 쓸모없어서 사용 못하게 되어서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게,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게 자신을 고지하고 알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장 즉자적으로 있는 거래요. 환경세계는 우리 인간이 생활하기 편한 그런 방식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저 도구나 사물의 용제성에 입각해서 그것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존재적으로 바라보면 저 용제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다는 걸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용제자의 직자 존재라고 하는 우리에게 긋는 그대로 드러난 현상적인 구조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괜히 이 용어들에 기죽지 마시고 이 용어가 주는 그런 논리들에 속지 마시고요. 제가 말해주는 그런 설명에 비추어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래요.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도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베베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이겨내가는 것이 공부니까요. 같이 함께 읽는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계속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죠. 오늘도 긴 시간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